다 할 것 같네요.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예. 백규왈부터 예, 띄어 읽기 하겠습니다. 백규왈 단지 지수야. 백규 이름이 단입니다. 백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뭐 알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단지 지수야 유어우호이다. 맹자왈 자가이로다. 우지 지수는 수지도야니라. 시고로 우는 이 사해 위학 여신을 금에 오자는 이 인국 위학이로라. 위학이로다. 예. 수역행을 위지 홍순이 예, 홍항 다른 두 개인데 이 홍자가 지금 홍수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예. 예, 어시서 예, 위지 홍순이 홍수자는 홍수야라. 예, 앞에도 이 이야기 한번 나왔었네. 예. 인인지 소야니 오자가이로다. 맹자왈 군자 불량이면 오호집이리요. 예, 오자가입니다. 그건 한 개밖에 없네요. 아, 노역사 악정자로 위정이 이러니 악정자도 앞에 나왔을 때입니다. 일본에 이런 맹자왈 오문지하고 희불매호라. 희불매는 여 나오지만 뒤에 엄청 많이 쓴 말입니다. 기뻐가지고 잠이 안 온다 소리가 희불매입니다. 기뻐서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온다 소리. 그래서 뭐 옛 문지 보면은 어르신들이 최고로 기쁜 것을 표현할 때 딱 희불매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잠이 안 오더라. 희불매 요 엄청 많이 쓰는 말입니다. 희불매가 공손추왈 악정자는 강호이까 왈부라 유지레호이까 왈부라 다문식호이까 왈부라 연적 해위 희불매신이 있고 왈기위냐 호선이니라. 지극히 간단한 말입니다. 호선이 좋고이까 왈호선이 우어천하은을 이항노국호와 따녀 이항노국호 토가 따녀 되어 있습니다. 따녀 이항노국호 따녀 따녀여 단어 의문문에 감탄사를 붙여가 하는 토가 따녀입니다. 따녀. 그런 것에 있었으랴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따녀라는 것입니다. 예. 부구호선적 사해진에 개장경 천리래하야 고지선하고 부구불호선적 예. 인장왈 자득할 이자 기뻐할 이자 어기는 겁니다. 이를 여기 이지의로라 호리니 여기 이지의 아니네요. 갈지자 한 개 더 있네요. 여기 이지지의로라 호리니 이지지의라 호리니. 예. 이지성은 만세기 거인어 천리지외 하나니 사지어 천리지외적 그 다음 아침할 참자 참천민유지이니 아침할 첨 아침할 참수할 참 아침할 첨 민유 유자 이것도 아당할 유자입니다. 참천민유지이니 지어일이니 여 참천민유지인으로 그면 다시 하겠습니다. 여 참천민유지인으로 그면
구욕시인들 가득과 진자왈 고지군자 하여적 사니이고 맹자왈 소치삼이요 소거삼이니라 영지치갱이 유리하며 언장행기언야적 말씀은 잘 띄어야 됩니다. 언장행기언야적 지지하고 예모미세나 언불행야적 거진이라 기차는 수미행기언야나 영지치갱이 유리적 지지하고 예모세적 거진이라 기하는 조불식하며 석불식하야 기하 불렁출 문호든 군이문지왈 오대자론 불능행 기도하고 우불능종 기언야하야 사기야의 아토지를 오치지라 하고 주지인된 여가수야 언니와 맨사이여이니라 맨사이 너무 많나요? 그래도 한번 다 읽어봅시다. 예. 맹자왈 수는 바르 김묘지 중하시고 부열 여자 여할 설자인데 기뻐할 열자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부열이라고 했습니다. 부열은 그 판축지 간하고 교객입니다. 교객은 그 의염지 중하고 간이오는 그 사하고 손수고는 그 해하고 백례는 그 시하니라. 아, 이 유명한 말이 여기 나네요. 고로 천장강 대이머 시냐신된 필성고기 심지하며 노이 근골하며 악이 최고하며 공피기신하야 행불랑기 소위하나니 소위 동심인성하야 동심인성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정의기소불능이니라 인한가 연후에 능계하나니 고노심하며 행어여 이후에 작하며 징어색하며 바르성 이후에 윤이라 입정무 법가 불이 아니고 요 불자 필 돌 필자하고 통합니다. 예, 그래서 입정무 법가 필사하고 출정무 적국 위한 자는 구항망의니라 연후에 지생의 우하니 사의 알랑냐니라 맹자왈 교역 다수로이니 여 불설지 교회 야자는 시여 교회지 이여이니라. 예, 교역 다수로인 중에서 불설지교라는 유명한 말이 맨 마지막에 맹자가 행했던 가르침은 묻는 사람의 질문을 파악해가지고 차분히 상세히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기분을 갖다가 탐탁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는 가르침도 있다고 하는 게 마지막이겠습니다. 예. 백규왈 단지 치수야 유어 우호이다라고 했고 백규 이야기가 앞에 나왔었죠. 백규가 앞에서 세금 거두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세상에는 다 사람들이 전국시대 때 세금을 갖다가 뭐 5분의 1, 6분의 1 이렇게 가혹하게 세금을 받아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다. 그런데 정식으로 주나라의 전통 세금법은 10분의 1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는 20분의 1을 세금 받아도 20분의 1을 세금을 받아가지고도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맹자가 말할 때 맥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랑캐의 법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는 백규가 이 백규가 또 하나의 장점이 안에 그 수리 물을 다스리는 그런 것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 백규는 어느 나라 사람이 아니고 주나라 왕실 사람입니다. 제 나라는 노나라 사람이 아니고 주나라 왕실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맹자하고 만났는지 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데도 백규에 관해서 별로 나와 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백규가 치수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또 나와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뒤에 맹자가 말한 것으로 추리해 보건대 이 양반의 그 수리 치수 사업이 어땠는지는 뒤에 맹자의 말로 추리해가지고 추측해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내용은 그리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백규가 말하기를 백규가 맹자를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단지 치수야는 했고 단이 자기 이름입니다. 백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지 함께 갈리자 내가 있죠. 제가 했죠. 한문에서는 자기 이름자를 말하는 것이 자기를 제일 낮추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단지라 제가 이 말입니다. 제가 뭐 하는 것은 제가 물을 다스리는 것은 제가 치수하는 것은 치수사 물을 다스리는 것은 낫다 이 말입니다. 누구보다 내가 물 다스리는 방법은 운인 것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더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는 자기 아버지가 9년 동안 중국의 치수 사업을 하다 결국 성공하지 못해가 아버지가 그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운임금이 아버지의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필생의 힘으로 중국의 그 치수 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중국에는 강이 큰 게 두 개죠. 요 항이 밑에 남쪽에 흐르는 이거는 장강이라 그러고 위에 있는 이게 황하죠. 황하죠. 그런데 실제 운임금 치수항은 장강 쪽이 아니고 고대 때는 여기입니다. 중앙 여기가 중국의 문명 발상지입니다. 항하유역이. 그런데 여기에서 감통하는 여기에 황하강 흐르는데 황하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맹자에 그리 나오죠. 마치 전 육지가 다 늪지화가 되어가지고 막 나무들이 자라고 거기에 짐승들이 우글거리니까 사람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살거나 안 그러면 굴을 파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지경에 빠진 상황이었다. 왜? 그래 된 것이 연임금 때 뭡니까? 순임금 때는 7년의 가뭄이 있었지만 연임금 때는 어찌 됩니까? 8년 홍수가 있었죠. 8년 동안 우기에 접해가지고 여기가 전체는 무치 범람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운임금 자기 아바 이름이 권이죠. 권이가 여기 갔다가 3년 한 개 책임을 맡기면 3년 동안 평가를 하는데 3년 3분을 해도 결국은 요 홍수를 갖다가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권이가 순임금 손에 죽었죠. 그러고 나서 운임금이 자기 아들이 그 바톤을 이은 거죠. 그래 운임금이 이걸 보고 당최 이 늪에 되는 요 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해도 다른 내려가고 오니까 어찌 돼요? 여기에 하구에 토사가 이리 막혀가지고 물이 못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찌 됩니까? 운임금이 엄청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하는 거죠. 바다로까지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토목공사를 한 거죠. 그래서 토목공사한 거예요. 그래서 운임금 이 토목공사한다고 9년 만에 상가기문 자기 집을 갖다가 집 앞으로 3번 자기 집 앞을 지나갔었는데도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하죠.
여러분 지도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운임금이 홍수를 다스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다는 어찌 됐냐 하고, 다는 요 안에서 주나라에 있지만 자기 나라에 요를 흘러가는 물이 있으면은, 요를 흘러가는 물이 있으면은 이 물 자체가 여기서 어찌 됐냐 하면 북도에 여기서 또 제방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빼는 쪽으로 이런 제방을 쌓아가지고 자기 나라의 물의 홍수, 댐 같은 거죠. 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 나라에 피해 없도록 하고 물길을 다르게 제방을 쌓아서 물길을 이렇게 다른 곳으로 돌리는 이런 작업을 했던 모양입니다. 작업을. 그렇지만 이거는 언젠가 자기 나라는 안전하는지 모르지만 제방을 쌓는 이곳에는 범람하면 피해가 다른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 내용으로 추측해 보건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나라는 정말 안전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맹자를 보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취소하는 것은, 물을 다스리는 것은 누구보다 낫어. 운영보다는 뭐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자가이로다. 허물 갖다 주지만 지나치다라는 거지. 말이 가장되다, 지나치다 이 말입니다. 그대는 너무 말이 지나치다 하면서 운임금의 취소 사업을 딱 한마디로 한 겁니다. 오지 취소야는 수지도야 아니라 뭡니까? 운임금이 물을 다스린 것은 뭐 한 것이다. 예, 요걸 딱 해석을 직역 해석하면은 운임금이 물을 다스린 것은 물의 길일 뿐이다. 물의 길일 뿐이다. 요만 있는 겁니다. 운임금이 물을 다스린 것은 물의 성지이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수지도야라 이겠죠. 물의 도를 어떻게 했다라는 동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동사가 없지요. 그래서 운임금이 물을 다스린 것은 물의 길을, 물의 성질을 없는 동사를 연다면 모르겠습니까? 물의 성질을 따랐을 뿐이다. 뭐 이런 동사가 있겠지요. 그래서 운임금의 물을 다스리는 것은 물의 도리를, 물의 성질을 따라서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지수 사업을 하였다. 그것이 중국 역사 한나라 요순 그러니까 당우 하은 중나라까지 올 때의 모든 것이 항하의 지수 사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경의 우공편을 보면은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구주를 세울 때 보면은 엄청 토목공사를 가장 많이 한 임금이 운임금입니다. 산을 깎아내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운임금이 물을 다스린 것은 물의 길을 해도 되고 물의 성질을 다 되겠죠. 물의 성질을 따랐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고로 이런 까닭으로 운은 어째서 무엇으로서 이 사해로 운임금의 기본은 사해로서 무엇을 삼았어? 사해로서 골짜기로 삼았어. 골짜기는 모든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골짜기 학자로 합니다. 네 바다 동해 서해 남해 북해로서 골짜기를 삼아 가지고 그리 물을 이은 거단 말이죠. 그리 물을 이은. 중국에서 어찌 됩니까? 중국에서 사해로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중국에 뭐 동서에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요에는 여기가 북해고 여기가 남해고 여기 서해인데 자기가 바를 때 실제로 서해는 없는데도 요 자체 전체를 두고 동서남으로 해가지고 제일 위에 여기에는 발의 위에 만주지방에 있는 것을 북해라고 합니다. 만주지방에 있는 요가 북해. 그리고 여기는 산동반도 하고 여기고 요 다 있는 여기가 어찌 있냐 하면은 우리 전체 동남인데 여기를 남쪽으로 보고 요까지 가지도 않은데 요쯤 해가지고 서해로 보고 이런 겁니다. 동서남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임금은 사해로서 네 바다로서 무엇을 삼아? 물을 담는 골짜기입니다. 물을 담는 골짜기로 삼았거늘. 그래서 삼아가지고 그곳으로 수로를 내었거늘 이 말이죠. 삼았거늘. 금의 오자는 이제 오자는 뭡니까?
상대방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 오자입니다. 이럴 때 나 오자고 자자는 선생 자자가 아니고 그대 자자입니다. 그대 자자. 오자란 말 편지에 보면 엄청 많이 씁니다. 그리고 특히 오자는 대등하거나 친구 간에 쓰기보다 이후로는 서간문에 있어가지고 자기보다는 나이가 적거나 벼슬이 아래인 사람을 쓴 아래인 사람한테 붙이는 경칭입니다. 그래서 오자는 우리 그대, 나의 그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선생 자자가 선생 자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오자는 뒤에 와서 우리나라의 거의 서간문에서 오자를 쓰는 것은 나이가 작거나 또 안가는 벼슬이 낮은 사람을 종한테 조금 높여주는 말로 붙일 때가 오자라고 씁니다. 우리가 쓰는 조카란 말이 있죠. 조카란 말보다 조금 존칭의 의미로 썼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제자한테 어떤 글을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오자라는 말이죠. 그대들은 이래가지고 쓰는 겁니다. 금에 오자는 그러니까 요는 그대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이제 그대는 운임금은 사해의 바다로서 물 담는 골짜기로 삼았는데 그대는 무엇으로서 골짜기를 삼았다? 이웃나라로서 골짜기를 삼고 그러니까 물이 제방을 아까 쌓아가지고 다른 데로 물길을 돌린 그럼 자기 나라는 해가 없었는지 몰라도 그럼 이웃나라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어찌 됩니까? 그러면서 어찌 됩니까? 운임금은 막힌 물길을 튀어가지고 지수사업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제방을 쌓아서 물길을 돌리는 쪽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뭔가 제방을 쌓으면은 물은 범람하기가 쉽죠. 제방을 쌓으면 범람하기 쉬운 거. 그래서 맹장한 이야기요. 수역행을 위지 홍순이 물이 뭐 하는 것이 물이 거꾸로 흘러가는 거. 제방을 쌓으면 어쨌든 방향을 틀거나 이래가 거꾸로 흐르는 거. 제길로 안 가는 거죠. 운임금 수역행이 아니고 운임금은 뭡니까? 수지 도를 따랐던 거고 여는 역행을 한 겁니다. 제방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물이 거꾸로 흘러가는 이것을 일러 홍수라고 하니 됩니다. 그런데 이 홍자는 홍수 홍자가 아니고 제가 찾아보면 어떤 글자인가요? 홍자. 이 홍자는 물범람할 홍자입니다. 물범람할 홍, 항이라고도 합니다. 물범람할 항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쓰는 홍수는 뭡니까? 큰 물이면 홍수라고 쓰는데 이 홍자는 물범람할 홍자입니다. 물범람할 홍. 그래서 물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위지 이것을 뭐라고 해? 이것을 홍수라고 하는데 그대로 좀 홍수라고 하는데 범람하는 물이라고 하는데 홍수라고 하는데 이 홍수라는 말을 맹자 당시에도 이 글자를 쓰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맹자 당시에도 물 범람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쓰는 홍수라는 말하고 같이 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수라고 하는데 홍수라는 것은 홍수이다 이 말이죠. 이 책에 보면은 강수라고 읽으라고 강이라고도 읽기도 하고 홍이라고 강이라고 읽기도 하고 홍이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강이라고 읽고 하고 홍이라고 읽는데 제가 볼 때 똑같은 강수가 아니고 홍수라고 다 뭐 읽어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 강으로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지 강순이 강수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강자도 홍자가 똑같이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거는 그래서 그 발음은 같고 글자만 다르다. 발음은 같고 글자만 다르다. 이래가지고 강으로 안 읽고 이것도 홍으로 읽습니다. 홍으로. 저는 홍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발음 같고 글자만 다르다. 그래가지고 맹자 때도 홍수라고 이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러 홍수라 이 삼수변부터는 홍수라고 하나니 이 홍수라는 말은 지금 쓰는 삼수변의 한께 공자인 이 홍수와 같은 것이다. 인인이 소양이. 그래서 이건 어찌 됩니까? 이것은 인인이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미워하거나 규탄하는 거 미워하는 바이다. 왜 어진 사람은 자기는 피해를 안 입지만 누구한테 피해를 줍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요. 물이 범람해가지고 이웃나라에 피해를 주니까요. 이런 것은 운임금의 물의 이치를 따라서 다 쓰는 운임금하고 다른 것이다. 이거는 결국 자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너무한테 피해가 가도록 하는 거죠. 범람하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어진 사람이
싫어하는 바이니 미워하는 바이니 그대는 말이 지나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건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맹자왈 너무 쉬운 말입니다. 군자 불량이면 됐습니다. 군자가 양하지 아니하면 양이 뭔 말입니까? 어질양자인데 우리는 신실할 양자를 보죠. 신실하다. 믿음과 신실이라고 할 때 신은 어찌 됩니까? 믿을 신자고 실은 열매 신자죠. 그래서 원래 신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신이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이고 이 실자는 어찌 됐냐 하면 쭉정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쭉정이 알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신실인데 어질양, 신실할 양자, 믿음직할 양 다 되는 거죠. 여기서는 맹자는 요 믿을 신자라고 주장을 해석했죠. 군자가 그래서 신실 내지는 신의 다 되죠. 그래서 군자가 뭐 하지 아니하면 신실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신의가 없으면 군자가 신실하지 아니하면 오호집고 호자는 감탄을 나타내는 종기사고 감탄을 내는 점유사고 집은 무엇을 잡다는 거죠. 군자가 오호는 어찌 오자도 되지만은 어찌 언제 어디서 무엇 다 되죠. 무엇이 됩니까? 군자가 신하지 아니하면 군자가 양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잡을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잡다 뭡니까? 잡아서 행하다 집행이란 말이죠. 집행하다는 뜻이죠. 집자라는 게. 그래서 군자가 신이라는 것이 없으면 무엇을 갖다가 잡아서 행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맹자가 어떤 뭡니까? 군자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덕목이 신이라는 거죠. 최고의 덕목이냐.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주자는 믿을 신자를 해석합니다. 믿을 신자. 그렇지만 또 양자는 다른 데는 뭡니까? 지혜로울 양자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혜로울 양자. 그렇고 믿을 힘. 주자가 믿을 신자가 이제 제일 타당하다라고 보겠죠. 그렇지만 양자는 각자 생각해가지고 달리 해석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믿을 신자가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믿을 신자라는 것이 없으면은 무엇을 잡을 수 있겠는가? 무엇을 잡아 행할 수 있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잡아 행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다라고 했고 신의를 엄청 중요하게 여긴 말입니다. 예. 노 역사 악정자로 노나라가 누구로 하여금 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욕사라는 것은 뭐로 하여금 하고자 하다라는 뜻이죠. 악정자는 앞에 나왔었죠. 1권인가 2권인가 나왔었죠. 누굽니까? 그 당시 악정자가 있을 때 노나라 임금이 노나라 목공이었죠. 노나라 목공이 맹자하고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한번 회담을 하기로 했었고 이 회담을 주선한 자가 악정자는 맹자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악정자가 주선을 했는데 중간에서 이게 뭡니까? 궁녀가 하나 들어가지고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었죠. 장씨라는 궁녀가 있어가지고 못 만나게 한 이야기가 앞에 상세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악정자는 이 맹자 책 중에서 맹자의 제자 공손추도 있고 또 맹자의 제자가 만장도 있고 다 한데 이 맹자 책 한 권으로서 두고 봐가지고 할 때는 맹자가 가장 좋아했던 제자가 악정자가 아니었었던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정자는 노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나라가 악정자로 하여금 하게 하고자 했다. 위정이 뭡니까? 정치를 하게 하고자 했어. 정치를 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정치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재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재상으로. 그래서 정치하는 것은 재상. 그리고 대부급 이상이 정하는 겁니다. 실무관리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자기의 직무를 보는 겁니다. 정사를 다스리다는 것은 재상이 하는 일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게 하고자 했다는 것은 재상으로 삼으려고, 영의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인 악정자를 노나라에서 정사를 갖다가 하게
정사를 맡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로 이 말을 듣고 어쩌습니까? 문제하고는 내가 갈짓자는 이것을 이 말을 하고 똑같죠. 내가 이 말을 듣고서는 뭐 하였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였다. 이 뒤로 희불면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옛날 어떤 문집 이후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나온 문집 중에서 최고로 기분 좋은 걸 쓸 때가 희불면입니다. 기분이 지극히 좋다 이런 말이 아니고 딱 희불면입니다. 희불면. 기분 좋은 것, 기분 좋은 것, 밤하고 관련된 게 한 두 개죠. 희불면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나왔죠. 요 말도 거의 한 봤죠. 흔히 이것도 나옵니다. 희불매도 있지만 요는 뭡니까? 자의대단입니다. 앉아서 무엇을 기다렸다? 앉아서 날이 새가 아침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기분 좋은 것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이거는 뭡니까? 무엇을 깨달아 가지고 빨리 그것을 갖다가 실천하려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희불면은 최고로 기본적을 말하고 저녁이 돼가지고 야 이걸 갖다 내일 날새미는 한번 내가 직접 행해 봐야지 하면서 빨리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앉아서 날 새기를 기다렸다 라는 말에서 아주 어떤 일을 갖다가 서둘러서 실천해 보고 싶은 것 모르는 도를 깨우치고 나서 그걸 빨리 행하고 싶은 것. 주공이 그랬죠. 주공이 뭡니까? 문선언이면 주공은 훌륭한 말을 들으면은 자의대단이라 앉아서 날 밝기를 기다리는 게 왜? 그 착하고 선은 훌륭한 말을 들으면은 그것을 직접 집행해 보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자의대단이라고 썼죠. 자의대단, 희불매 이런 것들은 뭐 경서에 나오는 말이지만 그 뒤에 문제에 보면 곳곳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악증자가 뭐 재상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말이 나오고 실제 보면은 악증자가 노나라의 재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들렸던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서는 희불매하였다 하니까 공손주도 제자죠. 악증자는 그렇게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고 특별한 재능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재상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그 말을 듣고 희불매는 말을 쓰니까 공손주가 말하기를 그럼 악증자의 장점이 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악증자는 강호이까 악증자는 강직하다 이런 뜻이겠죠. 악증자는 뭐 강직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일 맡겨놓으면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악증자 굿셀강 강직할 강 이런 겁니다. 그렇게 강직한 것 이건 기계가 있는 쪽이었죠. 악증자는 강호이까 호자 붙으니까 의문이죠. 강직한가요? 안 그러면 강직한 사람인가요?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부라 부자에는 영어의 노자하고 똑같은 말이죠. 아니다 이 말이죠. 부라. 그럼 유지리호이까 지리에 뭐입니까? 지혜로운 생각이 있습니까? 현명한 생각이 어떤 일을 잘 처리하는 선악의 판단을 잘하는 현명한 판단하는 지혜로운 그런 생각이 있나요? 있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 있나요? 다 됩니다. 입니까? 라고 하니까 왈부라 그렇지도 않다. 그럼 별로 뭐 튀어나온 장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럼 또 다 문식호입니다. 문식이 뭡니까? 들어서 아는 식견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 맞나요? 들어서 아는 것이 많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지도 않다. 왈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 게 어찌입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연재 후에 생략된 말은 공손주 왈입니다. 그래서 공손주가 말하기를 뭐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연재 앞에 있는 세 가지 질문에 다 놓으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행위가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좋아가지고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기분이 좋나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왈은 맹자왈입니다. 맹자가 말하기 기위냐 그가 뭐 되면 그가 사람이요. 그 기자는 악증자를 나타내는 말이죠. 악증자의 사람 되면 딱 한마디 뭡니까? 악증자의 사람 되면 호성이라 착한 일을 좋아하는 선행을 좋아하는 선행 착한 일을 좋아하는
착할 선자. 앞에는 맹자가 무엇을 그 단순한 어질 양자 또 신실할 양자를 말로 했는데 이것은 착할 선자 합니다. 그가 그의 사람 되면 그가 사람 되면 호선이니라.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선행. 이 선은 뭡니까? 선행을 좋아하는 건 본성을 어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선자 자체는 원 착할 선자 이거는 뭐 착할 선자 이거는 선한 본성을 어기지 않고 선한 본성 따라가지고 행하거나 하는 것이 선자입니다. 본성의 선함을 따르는 거죠. 그것만 보면은 우리가 악증자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를 대략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착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니라 해놓고 뒤에 말이 없지만 그 다음 생략된 말은 공손주 아래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호선이 좋고니까 뭡니까? 선을 좋아하는 것이 착한 일을 좋아하는 것이 그것이면 족합니까? 착한 일을 좋아하는 것이면 족합니까? 무엇에 족합니까? 위정 앞에 무엇이 족하다를 찾으면 오야 앞에 위정이 있었죠. 그래서 위정이죠. 그래서 착하기만 하면 선을 좋아하기만 하면 정치를 다스리는 데에 충분한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호선. 그래서 선을 좋아하면은 나라 다스리는데 그것으로 뭐 한 개만 가지고 족합니까? 강직한 면도 있어야 되고 지금 뭐 현명한 판단도 내리고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은 것하고 약간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호선은 우어천하이거늘 됩니다. 선을 좋아하면 위정자가 무엇을 좋아하면 위정자가 선을 좋아하면 무엇에도 넉넉해? 천하에도 넉넉해. 이건 뭡니까? 천하를 다스리는 것에도 여유가 있는 나머지가 있다 이 말이죠. 위정자가 선을 좋아하면 위정자가 본성에서 우러나는 착한 그 본성에서 우러나는 선을 갖다가 행하기를 좋아한다면은 우어천하입니다. 천하에도 넉넉하다 말하는 천하를 다스리는 것에도 넉넉하거늘 이왕 하물며 무엇에 있었어야 돼? 하물며 이 짤만 노나라에 있었으랴. 그 말하면 썩어도 남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맹자의 말입니다. 너무 한마디로서 딱 악증자를 말로 한 겁니다. 악증자는 악증 뭡니까? 악증자한테는 천하를 맺기도 대가 없이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한마디 말로서 멋지게 칭찬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은 아마 지금 사람들을 하락해도 이렇게는 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호선님 선을 좋아하면은 천하를 다스리는 것에도 넉넉하거늘 하물며 노나라에 있었으랴. 하물며 함자는 두 분 해석이죠. 하물며 뭐뭐함에 있었으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하물며 노나라에 있었으랴 하면서 말합니다. 부구 호선적 대저 구 진실로 붙자 참으로 붙자입니다. 대저 참으로 무엇을 좋아한다면 대저 참으로 착한 일을 좋아한다면 선을 좋아한다면 사해진의 사해 안의 그러니까 이건 온 세상이죠. 사해 안의 모든 사람들이 대장갱천리 대하여 대개장차 무엇을 가볍게 여기고서 대개장차 모두 다 천리를 가볍게 천리를 뭘 다 여기는 게 아닙니다. 무겁게 여기면은 언제 가겠네 이거 가볍게 여기는 것은 단순히 가능이죠. 모두가 장차 천리길을 가벼이 여기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찾아와가지고 선을 좋아한다니까 그 사람에게 무엇으로서 권해줄 것이다. 그 사람에게 착한 일로서 구해줄 거 아니냐. 그럼 그 착한 일을 말하는 걸 다 취합해가지고 정치에 적용만 하면 되는 게 정치에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하면 천하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개 호선이면 천하의 인재들이 선을 좋아하는 그것을 보고 모여들 것이라는 거죠. 모여들 것이다. 이게 위정자가 할 일이라고. 예나 지금이나 이 이야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럼 호선이 아닌 선을 착한 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죠. 부구불호선적 이래 이거 듣고 부구불호선적 이래도 됩니다.
근데 부구불호선적 이거는 간역으로 읽는 기고 문법적으로 읽으면은 부구불호선적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저 참으로 뭐 하지 아니하면 대저 참으로 착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중요한 건 한게 뭡니까? 위정자가라는 겁니다. 정사를 맡은 자가 대저 정사를 맡은 자가 착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착한 일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나쁜 일을 행한다가 아니고 뭐니까 요 뒤에 문장을 보면 뭐 착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지 잘난 것을 뻐기기만 한다면 하는 뜻입니다. 뒤에 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대저 위정자가 착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그 자를 보고 사람들이 장차 뭐라고 말하느냐 평가를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장차 그 사람을 보고는 뭐라고 하느냐 뭐 이를 여기 진짜 의로라 호리니 일반 사람들 그런 말합니다. 이가 뭡니까? 이가 뭡니까? 예, 잘난 체 하는 거. 착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잘난 체 하기가 쉽고 자기를 남한테 과시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자체 잘난 체 하는 거. 잘난 체 하는 거. 앞에는 착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천하의 사람들 다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착한 일을 좋아한다고 위정자 그렇고 제 잘난 놈을 무시하고 자기 잘난 것만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는 잘난 체 하는 거, 자기의 잘난 걸 뻐기는 거, 자랑하는 거 이 말이죠. 그래서 지 자랑하는 것, 요것도 다 속합니다. 그래서 저 자가 자기 자랑하는 것, 잘난 체 하는 것을 여기 내가 이미 짭니다. 내가 이미 이것을 알았다. 다 지 자랑하고 지 잘난 체 하고 그래서 정치를 독단할 줄 내가 이미 알았다 라고 일반 사람들이 그런 사람 보고는 장차 말을 하리니 이렇게 무지됩니까? 아이고 지금 밑에는 가도 안 하려고 하고 전부 다 안 가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거죠. 아까 착한 일을 한 사람이 다쓸 때는 천하의 사람들 다 갔는데 찾아갔는데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개원시 해가지고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라고 하나니 그럼 이건 어찌 됩니까? 이지성엄 안색이 그 자기 잘난 체 하는 것 자기 잘난 체 하는 그 행위가 이지성엄 안색이 그러니까 자기 잘난 체 하는 그는 목소리나 그는 안색 그 사람 안색이 요즘 우리는 뭐 이거는 막 텔레비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자기 자랑하거나 가시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그 목소리나 안색이 사람을 뭘 찾아오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잘난 체 하는 그런 자들의 뭐 목소리나 안색이 거인의 천리지 왜 하느니 사람들을 어디로 천리의 밖에서 못 오게 차단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거리거쟁이는 거절할 거자 떨치는 겁니다. 사람을 갖다 천리의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치는 것이니 거절하는 것과 같으니 사지어 천리지외적 사라고 했지만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현명한 선비들이 현명한 관리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찾아오지 않고 천리 밖에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아이고 저 밑에는 가기도 싫다 하고 전부 다 안 가는 거죠. 천리 밖에 머물다면 현명한 선비들이 현명한 관리들이 천리 밖에서 머문다면은 그 옆에는 뭐만 오겠습니까? 아첨하는 자만 모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참소하고 아첨하고 면류는 얼굴을 대놓고 아첨하는 게 면류죠. 면전에서 아첨하는 그런 사람만이 이럴 것이다. 그럼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그 나라가 안 망하고 배기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참첨 면유지인으로 누구와 더불어서 참소하고 아첨하고 면전에서 아첨하는 거. 참첨 아첨할 유자 있고 위에 아첨할 첨자가 있는데 참첨은 맨 위에 참자는 없는 것을 만들어가 능을 비난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첨자는 나쁜 소리로서 능을 비난해가지고 벌을 줄 때 쓰는 게 첨입니다. 밑에 있는 아당을 유자는 좋은 말, 사탕 발음 같은 좋은 말을 해가지고 뭡니까? 자기가
자기 상대방의 듣기 좋은 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유자입니다. 그게 민유입니다. 민유. 그래서 참소하고 아첨하고 민전에 대고 아첨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있으면은 이런 사람하고 조정해서 다 함께 거한다면 국욕치인들 그렇게 한다면 나라가 뭐 하고자 한들 나라 가득이면 나라를 실제 좋게 다스리고자 한들 가득호이까 가득 득자는 능할 능자와 같다겠죠.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라고 해갖고 악정자는 장점 하나가 착할 성자 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착한 것을 좋아하는 게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착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지자를 하기 쉽고 어긴다. 지자를 하기 쉬운 사람은 현명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 보고는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악정자 호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했네요. 예, 잠시 쉬었다가 뒤에 남은 거 하겠습니다. 예. 아니 오늘 뭐 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자 써놨죠. 그 맹자 제자 앞에 나왔었죠. 흔히 나온 진진이라고 나왔습니다. 진진 이럴 진자 진자 다 같은 뜻입니다. 뭐 맹자의 제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자가 말하기를 고지군자 하여즉 사안이 있고 옛날의 군자들은 하여는 여하고 똑같은 말이고 상황이나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옛날의 군자들은 어찌하면 고측자가 있으니까 이 조건 어찌하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만이 이런 거죠. 어떤 상황이 되어야만이 어찌하면 벼슬 하였나요? 됐습니다. 벼슬할 사자. 그런 벼슬 요 전체를 보면 꼭 이 벼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조정에 나가는 것을 통칭해가지고 벼슬이라고 맹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군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벼슬을 하였는가를 물었습니다. 벼슬을 할 사항. 벼슬하는 것에 대해서 공자는 딱 한마디 했죠. 공자는 어쩌면 벼슬을 한다고 했습니까? 논의해 보면. 하여지게 하는데 공자는 어쩌면 벼슬을 해야 된다고 했나? 한마디 했죠. 공자님은 공부하는 걸 엄청 좋아했으니까 공자는 뭐 했습니까? 이 하구적 사했죠. 하구적 사라고 했죠. 어떻게 해 벼슬?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공부를 했고 무엇이 능력해지면 공자께서는 요리했죠. 하고 공자는 배움이 넉넉해져야 그때서부터 나가서 벼슬을 해야 된다. 하구직 사라는 말이 논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옛날 군자들은 벼슬을 하였나라고 맹자한테 제자가 물은 겁니다. 그렇게 맹자께서는 세 가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거는 진짜 벼슬을 해가지고 공로를 자기의 도를 행해가지고 공업을 세우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 한 가지의 경우는 자기가 나가지고 자기의 뜻을 포부를 말을 해가지고 그거는 실행이 안 되더라 해도 임금이 극진하게 예우를 해주면 나가서 벼슬을 할 수 있고, 요 두 가지고 또 한 개의 경우는 뭡니까? 우리 여도 있었잖아요. 부모가 늙고 가난하면은 벼슬길 나가지고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부모 복양할 때 난다 앞에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꼭 상황이 왜냐면 사람은 것은 농사도 짓지 않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때 임금이 그 사람한테 생계 유지 위해 어떤 이래 가지고 배려를 해주면은 조정에 나가서 벼슬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 군자들이 벼슬하는 경우는 서치 나갈 경우, 치는 조정에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고 소교는 조정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물러나는 바의 것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뜻이죠.
하면서 어찌 됩니까? 영지 시경이 유리하며 영지 때문에 누구를 이를 맞이하면 이는 뭡니까? 우에 생략된 말은 위정자입니다. 임금입니다. 임금이 어떤 사람을 이를 맞이할 적에 어떻게 한다? 맞이할 적에 시경 공경함을 치자 들을 치자 이를 치자는 공경함을 바쳐서 그러니까 공경함을 다하여 이런 뜻입니다. 공경함을 다하여서 딱 맞이하는 예가 있으면 공경함을 다하여서 맞이하는 그 예가 있으면 그러니까 극진 대접하는 거죠. 공경을 다하여서 맞이하는 예가 있고 또 한 개 언장행 기언냐 뭔 말입니까? 언장이 말씀 원자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뭔 우찌냐 은혜 장행 기언냐죠 이 말입니다. 토를 하나 들면 은혜 뭡니까? 말을 하면은 이 말입니다. 신하가 임금한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정찰을 이래 해야 됩니다 하고 그 자기 주장을 건의하는 거죠. 말을 하매 장차 그 임금이 장차 그 말을 행하 당신 말대로 나를 그리 다스리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말을 하매 장차 그 말을 실행하게 된다면 시기 이에 나아가는 것이고 이게 최고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찌 됐냐 하면은 탕림을 도운 이용이나 문왕을 도운 강태공이나 이런 사람들 다 그래서 폐쇄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찌 됐냐 하면 요순군민을 임금을 요순처럼 만들고 백성을 그 요순의 백성처럼 만들고자 하는 뜻을 갖다가 펼칠 수 있는 상황이죠. 최고 폐쇄를 한 대장부가 폐쇄를 하는 것은 딱 이럴 때 폐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나아가는 것이고 이래가 딱 나갔는데 그 중에서 어찌 됩니까? 세월이 지내가지고 자기를 맞이하던 얘가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면은 이 말이죠. 아니네요. 제가 바꿔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정에 나갔는데 조정에 나갔습니다. 조정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쭉 폐쇄를 하면서 예모는 미시나 자기를 대하는 임금이 자기를 대하는 예모는 예를 차리는 그런 모습은 세하지 아니했으나 그런 변함없이 딱 공경이 대접해. 세하지 아니하였으나 어찌 됩니까? 불행자죠. 딱 말을 하는데 정치를 할 때 이렇게 합시다 하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임금이어서 행해지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말을 받아주지 않은 거죠. 말이 행해지지 아니하면 그때서는 뭐 해야 돼? 사표 놓고 물러나야 된다. 그럴 때는 떠나야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한 분 나가는 것과 한 번 물러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모미스나 엄불행자적 이것이 맹자가 여기에 속하는 거죠. 왜? 맹자가 제선왕을 만났을 때 뭡니까? 객경으로 해가지고 제선왕이 맹자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예모는 시하지 않았어요. 예호하는 그 모습은 한 개도 바뀌지가 아니했는데 결국 여민 민본주의 정치를 해야 된다. 왕도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맹자의 말은 실천하니 그 임금이 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래서 맹자는 떠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이 그 신하가 한 말이 행해지지 아니한다면 떠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맹자가 떠난 것이 요 뒤에 거에 해당하겠죠. 기차는 그 다음은 수미행기였냐나 비록 그 나가지고 나간 사람이 그 한 말이 자기가 한 말이 그의 말이 행해지지 아니해도 예, 영지 치경이 유래입니다. 이를 맞이하는 겁니다. 임금이 이 신하를 맞이할 때 치경이 유래 경건함을 바쳐서 경건함을 다해서 그 대하는 예가 있다면 이에 나아가는 경우가 있고 이러하다가 이는 어찌 됩니까? 이건 오로지 스승으로서 예우하거나 학자로서 예우하는 존경하는 겁니다. 마치 노나라 목공이 자사 예우하듯이 그러하는 겁니다. 자사 예우하듯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아갈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은 중요한 건 오로지 존경하는 것이니까요. 존경해서 나은 거니까요. 그랬다는
예모 세저. 그래 하다가 예모가 세하면은 예모가 세했다 싶으면은 이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한나라 한 무제가 있고 한 태조 한 고조가 있고 한 문제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어죠. 어떤 인물이 잘 생각 안 났었는데 그 어찌 됩니까? 자기 아버지가 한 무제 때니까 어찌니까 자기 아버지 임금일 때는 항상 그 여러 신하 중에서 술을 못 마시는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우를 해줄 때 어찌 됐냐면 항상 술자수 이 주인이 퍼지고 언제나 이 사람 앞에는 단술이 딱 나왔어요. 평생에 단술이 나왔었는데 자기 아버지 죽고 다음 임금이 등록하고 나서 그 파티를 하는데 그 사람 앞에 단술이 안 나온 거예요. 단술이. 그런 게 딱 그 자리에서 사표놓고 물러나는 것. 이것이 예모가 세해진 거죠. 그런 것들이 요속하는 거죠. 그래서 예모가 세하면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기하 이거는 가난해가지고 임금이 그 가난한 사람을 뭐 굶주리게 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양식을 주고 베풀어 주면은 그럴 때는 나가서 잠시 배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하는 그 아래는 첫째, 둘째, 셋째 아래는 그 다음에서 그 아래는 조불식하며 아침에 밥을 먹지 못하고 석불식 저녁에도 밥을 먹지 못해. 그런 게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 저녁에도 밥을 먹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더 이면한 게 아니고 얼마나 가난하냐 하면 식기니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야 불렁철 문호 얻은 굶주릴 기자 굶주릴 아자죠. 그래서 굶주려 가지고 능이 어디를 문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태. 굶어 죽을 상태가 되죠. 문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태 정도가 되었는데 나갈 수 없는 상태일 적에 군이 문제하고 임금이 이런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이런 게 혼이 많습니다. 이걸 대해가지고 나라에서 노인들한테 뭐 남명한테도 곡식을 내놓고 하는 것들을 다 여깁니다. 그래서 군이 임금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오 대자는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것입니다. 내가 큰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뜻은 불능행기도 하고 내가 대자는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것은 불능행기도 그 도를 능히 행해 줄 수가 없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도는 행해 줄 수가 없고 또 오불능종 기언야하여 또한 그 말을 능히 따를 수가 없지만은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었다 소리를 들은 것은 나는 싫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기야의 아토지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토지 우리 땅에서 이 말입니다. 나의 땅에서 굶주렸다라고 하는 것은 굶주리게 하였다는 이런 말은 오치지라. 이것은 내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굶어 죽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은 오치지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바다라고 하면서 주지한다면 구루 주자지만 주자 뭔 주자인가요? 돈이 붙는 자의 주자. 그 김이 먹일 주자. 요 주자하고 똑같습니다. 이 주자는 우리가 이걸 주자는 진율할 주자라고 하고 구제할 주자라고 하는데 어려워가지고 굶주린 사람한테 음식을 내려 줄자죠. 이 줄자를 찾아보면 어찌 됩니까? 내나 이름입니다. 굶주린 백성, 기민, 그러니까 굶주린 백성을 먹여주는 거, 복지 정책하고 같은 거죠. 기민 먹일 주자로 합니다. 요 주자하고 이 주자하고 같이 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부끄러워하노라라고 하면서 이에 음식물을 내려준다면 여가수야. 또한 그 식량을 받을 수 있어. 식량을 받으면서 조전히 나가 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하다가 이거는 어찌 되면 굶어 죽을 상황에서 벗어날 정도 되면은 뭡니까? 물러나야 된다는 거죠. 맨사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부자를 하거나 부유하게 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받을 수 있거니와 이렇게 해가 폐설할 때는 딱 죽을 상황, 굶주려서 죽을 상황에서
면할 정도에서 딱 그쳐야지 거기서 안위를 추구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별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어려운 환경 중에서 임금한테 등용이 돼가지고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순임금은 어진가 농부의 아들로서 또 뭐 고수의 아들, 그러니까 봉사의 아들로서 태어나가지고 이래가지고 천자의 자리까지 올라간 분이 순 아닙니까? 온갖 것을 다 겪었죠. 농사도 짓고 도자기도 굽고 뭐 물고기도 잡고 했던 겁니다. 뭐 두루 경험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래서 순은 어디서 발을 겸묘지고 발은 발자 드러나다라는 뜻도 되지만 등용되다라는 뜻하고 다 같습니다. 등용되다. 순임금은 어디에서 발현했고 발견 드러났고 순임금은 농사짓는 데서부터 나왔습니다. 순임금은 겸묘는 우리가 말하는 건 논두렁이 겸묘죠. 그래서 농사짓는 논두렁. 순임금은 들에서 겸묘지죠. 논두렁 가운데서 이렇게 증거가 된 분 드러나신 분이고 발현한 분이고 드러나다 증거되다 다 해도 됩니다. 뭐 다는 증거하고 관련됩니다. 뒤에는 다 거자로 썼으니까요. 그런데 순임금은 왜 거자로 증거될 거자로 안 쓰고 발이라고 했는가는 아니면 천자의 자리가 올랐기 때문에 밑에는 전부 다 신하로서 머물렀지 임금 자리에 올라가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란 말로 쓰지 않은 것 같네요. 발자를 거자를 들거자. 그래서 순임금은 농사짓는 들판 가운데서 발현하셨고 부열이는 어느 때입니까? 은나라 고종이라고 했죠. 은나라 고종이고 이 부열이가 나라를 다스릴 그때가 당임금 국호를 바꾼 겁니다. 국호를 바꾼 것은 중흥이죠. 당임금 나라를 뭐라고 씌웠나요? 당임금 나라를 상나라로 씌웠죠. 그런데 요 뒤에 와가지고 중간에서 판매하고 고종 때 와가지고 이게 은나라로 바뀐 거예요. 은나라로 바뀌어. 그래서 하은주라고 하기도 하고 하상주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고종이 은나라의 중흥시조라고 볼 수 있죠. 마치 한나라 때 가면은 전원 때는 한나라 유방이가 전원을 세웠고 고아는 왕망이 때 나라가 망했다가 고아는 강무제가 세웠잖아요. 이와 같은 역할을 한 게 이 고종이죠. 이 고종을 도와서 나라를 중흥시킨 사람이 부열이죠. 부열. 요 부열입니다. 그래서 부열이는 거자 이건 증거될 거자죠. 어디에서 증거되었고 증거되다 등용되다 다 됩니다. 증거되다 등용되다. 부열이는 어디에서 등용이 되어서 판축지간이다. 판은 어떤 담장을 칠 때 한 판 두 판 하는 게고 축은 담쌓을 축자입니다. 판축. 그래서 판축은 담장을 쌓는 겁니다. 담장. 그러니까 판축. 그래서 부열이는 담장을 쌓는 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로 노가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담장을 쌓는 일을 하는 사이에서 청거가 되었고 교객은 문왕 때 이름 난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같이 해가지고 나라를 한 건 무왕 때 한 거는 강태공이죠. 강태공도 문왕 때 등용이 됐죠. 그 다음 기자가 있었는데 기자는 자기가 주나라를 위해서 한 건 아니죠. 그 다음 교객이 나왔죠. 교객. 문왕 때의 정치를 도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객이는 문왕 때의 훌륭한 신하입니다. 교객이는 어디에서 청거가 되었고 교객이는 어염입니다. 그러니까 해변가에서 뭡니까? 해변가에서 청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고기 잡고 소금 굽는 그 해변가에서 일을 하다가 청거가 되었고 간이오는 누굽니까? 간중하고 같죠. 간중입니다. 간중은 전나라 항공을 폐왕으로 만든 사람이죠. 그래갖고 일왕천하 고압제국 앞에 맹약할 때 나왔던 사람입니다. 간중이는 어디에서? 간중은 사에서 증거가 되었고 되어 있죠. 사가 뭐겠습니까? 사가 이 관리는 뭐냐 하면 사라는 것이 무엇의 준말이냐 하면 유사의 준말이고 유사는 옥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사라고 합니다. 유사. 그러니까 사자 이거는 뭡니까? 옥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이요는 사가 관리하는 곳에서 증거가 되었고 이런 뜻입니다. 사가 관리하는 곳은 뭡니까? 감옥이죠. 감옥. 그래서 감옥 중에서 증거가 되었다는 거죠. 간중이는 어찌니까 진나라 항공 간중이하고 절친한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포수기가 됐죠. 그래서 간중과 포수기를 갖다가 친구가 하는 뭡니까? 간포지교라고 하죠. 왜 간중이가 감옥 중에서 증거가 되었나요? 진나라 영공이 죽고 나서 딱 임금될 사람이 두 태자가 둘이가 있었는데 태자 둘이가 외국에 망명을 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중이는 자기가 모시던 사람이 데리고 노나라에 있었고 요 간이요를 하는 진나라 항공 그 나라에 포수기 모시던 소백은 그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서로 그래 진나라에 먼저 들어오면 임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들어오면. 그런데 서로 경쟁을 하다가 간중이는 반대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중 그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래 간중이 오면서 지름길로 가지고 진나라 항공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화살을 쏘았는데 진나라 항공이 어디 맞았어요? 허리띠 허리띠 쇠 바클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또 포수기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죽은 차세요. 죽은 채. 그 죽은 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중이는 간요가 하고 이제 뭐 저 죽었다라고 해가지고 천천히 느긋하게 온 거예요. 그런데 포수기가 하던 거는 진나라 항공은 지름길을 해가 먼저 들어 올라갔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어찌 됩니까? 하고 간중이하고 노나라에 시켜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간중이는 간중에 뭐 하던 그때 진나라 항공이 소백이고 그 이름이 뭡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노나라에서 보고 죽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결을 하고 간중이는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간중이를 갖다 들어와고 죽이려고 했죠. 그때 포수기가 자기 친구인 포수기가 진나라 항공 보고 뭐라고 했나요? 하면서 당신이 진나라를 다스릴 정도 하려고 하면 내 혼자 당신을 보좌 해도 괜찮다. 그렇지만 당신이 천하를 경영할 마음이 있으면 간중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중이를 살려서 등용하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그 감옥 속에 있다가 그래서 등용된 거죠. 포수기란 친구 때문에 자기가 등용이 된 거죠. 그래서 간중이 한 말, 유명한 말이 뭡니까? 생하자는, 나를 낳아준 자는 뭡니까? 생하자는 부모요. 나를 낳아준 자는 부모이지만 뭡니까? 지하자는 알지자 나자입니다. 나를 알아준 자는 포자야라 포수기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간중이 한 말 유명한 간포직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그래서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이지만 세상에서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기다라고 해가지고 평생의 친구를 간포지교라고 하죠. 그 간이요는 사가 다스리는 감옥 속에서 이 말입니다. 옥간이 다스리는 감옥에서 증거가 되었고 손수고는 그 해고 바다 해변입니다. 손수고도 해변가에서 바닷가에서 증거가 되었고 손수고는 처음 나왔죠. 뒤에 100년은 많이 나왔지만 손수고는 뭡니까? 초나라 때 사람입니다. 손수고 어디 나옵니까? 소학에 어디 나오는 거 있죠. 엄청 손수고가 그 아닙니까? 길을 가다가 우찌입니까? 양두사로 본 거예요. 머리가 두 개인 뱀이 있었잖아요. 양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양두사는 본 사람이 죽는다 이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어찌되니까 손수고 가다가 그 양두사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가 저거 보고 울면서 어릴 때 이야기죠. 울면서 하는 말은 나는 엄마 오늘 본 사람 죽을게요. 왜? 나 오늘 내 양두사로 봤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묻기를 다시 뭐라고 했나요? 그리고 그 양두사를 어쨌네? 라고 하니까 손수가 뭐라고 했나요? 나는 이미 봤으니까 죽을 끼지만은 뒤에 사람 보면 죽을까 싶어서 내가 돌로 찌가지고 그 양두사를 내가 죽였어 하니까 지금 그런 의지 마음이 있으면 어찌 죽겠느냐 라고 해가 안 죽었다는 사람이 손수의 이야기죠. 유명한 촌나라의 유명한 재상입니다. 영륜이 되었죠. 그게 손수가 맞는지 모르겠네 이제. 아마 손수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손수기는 해변가에서 증거가 되었고 백리에는 엄청 유명한 사람이죠. 객당은 백예가
어디에 있었으면 하고 진나라 목공항 때 등용된 사람이죠. 앞에 계속 이야기 나왔습니다. 백리에는 그것이 이거는 저작거리입니다. 노예가 돼가지고 저작거리에 있다가 청거가 되었다. 이 앞에 말한 공통적인 다 사람들이 뭡니까? 어려운 환경 중에서 온갖 고난을 다 겪다가 나라를 경영하는 재상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세상에 공로를 갖다가 공을 세운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청거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니까 천장강 대임의 여기서부터 이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고로 천장강 대임의 시인이 하신대.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장차 천장, 하늘이 장차 내렸다. 천장강 대 하늘이 장차 큰 소임을 내려주다.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려주려고 하면 이 말이죠.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려주려고 하면, 큰 소임을 내려주려고 하면 필성고기 심지하고 반드시 먼저 무엇을? 고자는 괴롭게 하고자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뜻대로 되지 않게 하는 거죠.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녹이 근고를 하고 또 그의 근육과 뼈 이런 그 근고를 갖다가 그 근고를 근육과 뼈 그 근고를 갖다가 수고로 짭니다. 수고롭게 하고 수고롭게가 아기 체부 저는 몸체자고 살갗 붙자면 요거는 이제 근거를 수고롭게 하는 것은 일을 엄청 많이 하는 기고 아기 체부는 굶주려 가지고 허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체부를 그 몸뚱이와 살갗을 갖다가 굶주리게 하며 공핍기신 그 일신을 갖다가 공핍은 궁핍하고 똑같습니다. 그 일신을 갖다가 궁핍하게 하여서 행불란기 소위하나니 이것도 행함에 이 말입니다. 행할 적에 뭔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할 적에는 어기를 볼자 어지러 올라왔죠. 어기고 어지럽게 하다. 무엇을? 그가 하는 말을 행할 적에도 그가 해야 할 바를 어기고 어지럽게 하는 것. 일이 계속 꼬이고 틀리게 만들기만 하는 거예요. 뭐 스님은 그랬잖아요. 스님은.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함에 그가 하는 바를 불란하게 해 어긋나게 하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렇게 하는 이유 이건 하늘이 그리 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역경을 겪고 나서 성공하는 경우를 뭐 비유한다고 비유하는 것으로 보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바를 갖다가 어기고 어지럽게 하나니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소위 동심인성하야. 동심인성이 뭡니까? 소위 동심인성. 유명한 말입니다. 동심인성. 동심은 뭡니까? 동심 마음을 움직이게 하다. 마음을 움직이는 건 뭡니까? 분발시키는 겁니다. 격동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격동시켜. 그래 내가 이 어려운 중에 좀 더 해야지. 동자 격동시키다는 뜻이죠. 마음을 더욱더 격동을 시키고 또 무엇을? 인성은 뭡니까? 본성을 강인하게 하는 겁니다. 참는 게 아니고 본성을 강인하는 거예요. 마음을 격동시키고 본성을 강인하게 하여서 동심인성 유명한 말이죠. 마음을 격동시키고 성품을 강인하게 하여서 정의기소 불능이니라. 일찍이 무엇을 더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가 불능한 바 그게 모자란 바 그 불능한 바를 그 모자란 말을 더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시킨다는 것이죠. 하면서 인한가 연위에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생이지지는 모든 것이 뭐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가지고 다 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이란 그리 되기 쉽습니까? 다 체험해본 연후에 그 잘못을 깨닫고 바로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인한가 연후에 능계하나니 사람은 항상 뭡니까? 잘못을 저지를 갖죠. 사람은 항상 잘못을 저지른 가오를 겪은 잘못을 저질러 본 연후에 능이 고치고 이렇게 결국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고치게 된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언제나 잘못을 저질러 본 그러한 뒤에 능히 고치게 되고 또 어찌 됩니까? 곤의심하면 그 마음에서 곤자 괴로울 곤자죠. 그 마음에서 괴로움을 느끼다는 거죠. 그 마음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여행 그 생각에서 행자는 요거는 가로 행자가 아니고 어지러울 행자하고 똑같습니다. 요 가로 행자 하는 거. 예. 어지러울 행자 행할 때 그 마음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그 생각에서 어긋남을 겪은 이후에 작하며 바른 길로 일어나며 분발하며 붕괴하며 일어나다 붕괴하다 다시 시작하다 분발하다는 뜻입니다. 분발하며 또 징어색하고 바로 선 이후에 이건 어찌입니까? 색은 안색에 어떤 게 징자는 드러날 징자입니다. 안색에 어떤 것이 드러나 잘못했으면 안색에 슬픔을 느낍니다. 괴로움을 느끼면 안색에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안색에서 드러나고 그 소리에서 잘못된 겁니다. 여기 그 잘못하거나 어려운 일을 그 안색에 드러나게 하고 그 소리에 발하게 한 아이고 내가 왜 이리 괴로움 겪느냐 하고 말과 행동에서 그 자기가 겪는 고통과 괴로움 시련을 갖다가 드러낸 이후에야 비로소 무엇을 깨달아지는 깨우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그렇게 어려운 시련을 준다 이 말이겠죠. 네, 그런 뜻이네요. 제가 천정학 대용의 시인은 선생님이 저한테 자서를 써줄 때 이것을 풀어가지고 써준 겁니다. 예, 입적. 그래서 입적. 요는 그리야 하면서 개인의 일이 아니고 국가에 대한 일로 들어옵니다. 국가의 위정자도 이와 같은 고통을 겪어야만이 나라를 바로 갈 사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적무 법과 불사하고 입적 그 나라에 들어오면 그 나라에 들어오면 그 나라에 조정에 들어오면 무엇이었고 법과 불사입니다. 법과 불사는 법도 있는 세가입니다. 법도 있는 세가와 불사가 아니고 필사입니다. 법도 있는 세가와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관리입니다. 사는 관리사자입니다.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관리가 없고 법도 있는 세가와 보필해 줄 만한 관리가 없고 조정에서 나가면은 그런 예고는 외부의 상황을 말합니다. 조정에서 나가면 무엇이 없어? 적국. 외국에서는 경쟁할 수 있는 적국. 우리나라 침범을 하는 적국과 또 외부의 우한. 외국에서 쳐들어오는 우한이 없는 자는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도 잘 되려고 뭐 경쟁하는 자가 있어야 항상 조심하고 쳐들어오는 자가 있어야 항상 경계를 한다는 거죠. 안일하게 태평하게 무사한 일에 빠져 있으면은 그 나라는 뭐 우리는 이런 경우로 조선시대 때 크게 임진왜란이라는 것을 겪은 것이 무적국 외환자. 적국과 외환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인식을 못한 거죠. 인식을. 그래서 그 밖으로는 쳐들으려고 하는 적국과 또 외부에서 일어나는 우한이 없는 그런 없는 자는 그 나라가 항상 망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련이 있어야 나라가 바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후에 그러한 뒤에 어찌입니까? 지생의 우한 이 말입니다. 그러한 뒤에 지생의 우한이 사의 알랑이야. 그러한 뒤에 무엇을 알 수가 있다? 생의 우한입니다. 우한이 있어야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우한이 있어야 살아날 수가 있고 그 다음 뭐입니까? 사의 알랑이야. 무엇에서 죽는다? 안락 때문에 편안하고 즐기다가 보면은 절로 죽는 거죠. 사망하다. 안락 때문에 사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 말하고 같은 것들이 사적생 죽을 각오로 해야 산다는 것 이런 것하고 다 통하는 것 같네요. 그건 마지막입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남을 가르치는 겁니다. 남을 가르칠 때는 또한 어찌됩니까? 그 방법이 여러 가지다. 다소. 남을 가르칠 때는 또한 그 방법이 여러 가지다.
예, 말을 해가지고, 예, 어쩌니까 길을 당기고 이리 끌어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어찌 됩니까? 직접 본을 보여주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맹자의 가르침을 자기가 가르친 것을 평가한 말이 처음 온 겁니다. 그런데 맹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도 엄청 자세히 설명해서 가르칠 때도 있고, 또 상대방의 잘못을 꼬집어서 가르칠 때도 있고 한데, 좀 보면 남의 잘못을 맹자는 어떻습니까? 엄청 잘 꼬집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듣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쾌하게 만들어서 가르치는 경우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도 가르쳐 주는 것도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나니, 그 중에서 나는 이 말입니다. 자기 가르치는 방법을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불설지 교의 야자. 나는 설자는 좋게 여길 설자입니다. 불설은 좋게 여기지 아니할 설자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상대방을 기분 좋게 안 여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맹자를 기분 안 좋게 여기는 게, 저 형사는 뭐 이런 말 하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 설자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기분 좋게 여기지 않게 하여서 내가 그 사람을 가르쳐 주는 그런 방법을 쓰는 자이다 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상대방의 단점을 꼬집고 상대방을 뭐 이래라 저래라 자상하게 가르쳐 주는 거 하는 거 완전 다른 겁니다. 오히려 질책을 하고 꾸짖어 가지고 더 분발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불설지교라 그러죠. 요즘은. 그래서 불설지 가르칠 교자까지 해가지고, 불설지교라는 것은 지금 이후부터 듣는 상대방, 가르침을 받는 이로 하여금 어찌냐고 기분이 안 좋게 하여 스스로 기분 안 좋게 해가지고 더 분발하도록 하는 방법을 불설지교라 그러죠. 그래서 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탑탁하게 좋게 여기지 않도록 하여서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니 불설지교야. 베푸는 것이니 베푸는 자이니 시역. 이것도 또한 뭡니까? 이것도 또한 넘을 가르치고 깨우쳐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꼭 맨날 자세하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가르쳐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런 가르침을 주로 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이후부터 불설지교는 그 뒤에 하나의 방법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놈을 갖다가 잘못을 지적하거나 질책해가지고, 힐문하거나 질책해가지고 상대방을 더 분발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을 불설지교라고 합니다. 이것이 12급 마지막입니다.